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보도자료의 내용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대책인데, 수도권 빌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등 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가 난립됐다.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사기 건수가 3배나 증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여러분의 월급이 3배 증가되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매출 또한 사업 수익이 3배 증가됐다. 야, 그럼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사기가 3배나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서울 수도권 쪽에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 수가 증가되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확산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2022년도 전세 보증 사기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보증 금액이 손실된 금액이 1조 2천억 원. 야, 이것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좀 어떻게 보면 1조 2천억이나 세수가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손실이고,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됐다. 또한 세입자분 입장에서 얼마나 정신적 충격도 크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대응 핵심적인 대책으로 본다면, 앞으로 무자본 갭 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서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앞으로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을 한다. 그래요. 그동안은. 그렇죠. 더 이상 말하나 말하지 그냥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죠. 더 많은 금액을 줄 테니까 금액 좀 높게 써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금액 좀 높게 써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도 전세 사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됐다는 거죠. 이렇게 또 대책을 마련하였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서 우선 보증금 위반한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마는, 그리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하니 집도서에 의하면 5월 이전 수도권 빌라 전세 중에서 전세 보증 가입 요건 불충족 비율이 5월달 이전까지는 불충족 요건 비율이 27%였다면 앞으로 5월달 이후부터는 불충족 요건 비율이 무려 66%로 증가된다는 거죠. 즉 전세 보증 신청을 했는데 3분의 2가 전세 보증을 받지 못하는,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야,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수도권 빌라가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특히 수도권의 전세 보증보험 불충족 비율 요건으로 본다면 서울이 64%, 경기도가 68%, 인천이 79%가 된다는 거예요. 인천의 전세 보증보험 불충족 비율이 79%. 야, 참 그만큼 인천 쪽에 그렇죠, 전세 사기의 바람이 불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서울의 전세 보증보험 불충족 요건을 본다면 강서구가 88%, 엄청나죠. 강서구, 참 엄청납니다. 88%. 100건 중에 12건은 되고 88건이 불충족, 이제 못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요 지역에 엄청나게 전세 사기의 바람이 불었다. 신축, 그렇죠. 신축만 하고, 시세가 4억인데 전세를 4억 5천 하고, 신축이 3억인데 전세를 3억 5천 하고, 신축이 2억인데 전세를 2억 5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작업들을 많이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금천구는 84%, 영등포구가 82%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을 놓고 보면 서울의 남서쪽에 이처럼 불충족 요건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처럼요, 전세 보증보험 불충족 요건이 강화된 후 불충족되는 빌라들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첫 번째는 전세의 하향 안정화. 그래요. 더 안전한 집으로, 더 안전한 전세 쪽으로 옮겨 타려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 불안해. 전세금 돌려주세요. 저 나갈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입자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래.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니까요. 따라서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월세 비율의 확산. 그래요. 전세는 돈이 떼일 위험이 너무나 많아. 따라서 전세보다는 이제는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내는 이러한 반전세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가 증가될 것이다. 또한 세 번째로 본다면 무자본 갭 투기 가능성이 축소될 것이다. 빌라 공시가격이 140% 기준으로 하고 시세 대비해서 전세 비율 90%로 축소를 하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공시 가격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시 가격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전세 보증 비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자기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빌라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전세 사기 방지책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 하락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2+2년 전세 계약 갱신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 금액이 올라갈 때 그때 한번 2+2년을 이제 계약 갱신을 하겠지만 지금 전세금이 떨어지는데 2년 살다가 대부분의 세입자는 나간다. 전세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의 빌라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동안 너무 비싸게 전세를 얻었네. 그럼 나 2년만 채우고 그렇죠? 2년만 채우고 나 싼 집으로 갈래. 나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 요렇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2+2년 전세 계약 갱신 요거 이제 거의 그 실효성이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세금이 올라갈 때는 요거 참 괜찮다. 그런데 전세금이 떨어질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또한 물론 2+2년 전세 계약 갱신을 한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떨어뜨린 후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2년이 지난 후 좀 더 저렴한 전세집으로 옮겨 타기 위해서 2년만 살고 저 나갈 테니까 돈 주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 구하기는 힘들고 이러하니 전세 매물은 증가되고 세입자 구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전세금은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 매매 금액 또한 비슷한 여파를 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